안녕하세요.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 최저가 트럭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영상 주마다 한 편씩 하고 있죠. 화물차 가이드로 다시 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화물차 가이드가 지금 4편까지 나갔어요. 네. 생각보다 그 네 번째 영상 때는 어쨌든 화물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점점 컨텐츠가 빛을 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영상 길이도 조금씩 더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내용이 점점 심화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죠. 심화하는 것도 좀 나눠갖고 상세하게 좀 다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뒷 주제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게 될 건데 네. 화물차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기들이 있습니다. 화물차 사기에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차량에서 발생되는 사기나 혹은 이제 뭐 일자리 사기나 혹은 이제 뭐 번호에서 발생되는 사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구조적 그런 결함들을 이용한 사기나 기타 여러 가지 사기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사기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던가 네. 업체는 저는 없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돈벌이들을 하는 업체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자리 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총 제가 4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매출 보장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재물 관련, 그리고 광고하는 다른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가 유가보조금이나 부가세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매출보장제예요. 일단 매출보장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매출보장제는 월에 뭐 얼마를 근무하든 상관없이 최저 매출을 보장을 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 뭐 5톤 축 차면은 뭐 한 1,000만 원 얘기를 하고 1,000만 원을 반드시 보장을 해주겠다. 딱 간단하게 그냥 말 그대로 매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면은 써먹은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도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근데 그 중에서 매출 보장제 같은 경우에 전혀 진화가 없는 사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일을 조금 덜해도 1,000만 원 무조건 챙겨줘, 뭐 1,200 무조건 챙겨줘, 이렇게 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많은 함정이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출보장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며칠 이상 하셔야 되고 이 뭐 근무에 뭐 내가 있어서 이번 달에 가족 행사가 있다, 뭐가 있다, 이래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매출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차거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배차거부가 아니라 애초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배차거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12시 전가 뭐 점심 먹고 이렇게 출발을 한다. 뭐 울산으로 갔어요. 울산에 뭐 6시쯤 도착을 했다. 그럼 6시에서 내가 짐을 하차를 하고 있는데 뭐 7시까지 김해로 와라. 이런 식의 배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누가 뭐 트럭을 던져가지고 거기까지 도착을 시키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데 어쨌든 내가 그 시간까지 너한테 가라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 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그럴 때 도착을 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이 매출보장제가 파기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처음에는 맞춰주다가 나중에는 안 맞춰주는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그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통화했던 내용들, 그리고 다른 회사 소속에서 매출보장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얘기하고 뭐 약간 좀 이거 사기 같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안 좋더라 라는 녹음본들을 다 들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보장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 매출보장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화물 운수업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운수업이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건 맞지만 근데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신입분들 어떻게 보면 화물차를 아예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보장제라는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만 어떻게 일을 할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이렇게 맞춰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매출 보장제가 양날의 검입니다. 진짜
아까 그 매출 보장제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죽자 살자 일을 했는데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근반 언저리를 맞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뭐 그 매출을 악의적으로 내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들어 갖고 매출 보장제 자체를 아예 차주가 못 지키는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출 보장제는 진짜 내가 달콤하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그 안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재물 관련 그리고 광고와 다른 내용. 근데 광고와 다른 내용 너무나도 많죠. 이제 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소형 1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엽떡을 했다. 아니면은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이제 그 커피 관련. 네, 이쪽을 먼저 가서 봤는데 갑자기 뭐 편의점으로 바뀐다거나 급식업체로 바뀐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상 가면은 이건 이 정도 벌 수 있어 하지만 너 한 50 정도 더 벌 수 있거든. 이쪽으로 옮기면 해볼래? 라고 하면 거기서 누가 아니요 저 그냥 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거죠.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임의 신뢰 자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자리로 선회시키는 행동인데 그렇게 되면 벌이라던가 일의 형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애초에 돈 하나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상술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 매출이 나오는지도 뭐 완전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도 약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또다시 사기를 입는다거나 뭐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많죠. 특히 이제 그 이제 요즘에 3PL이라 해갖고 물류형 창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물류형 창고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거기에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줍니다. 다만 이제 뭐 마치 선탑도 해주는 것처럼 이제 짐은 실려 있는 것들 다 못 보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되게 가벼운 것처럼 실제로 차를 타보니까 정말 가벼운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시니까 아 그럼 여기서 일을 해도 괜찮겠다. 근데 막상 내가 갔을 때 그 물류 창고에 있는 다른 무게짐들을 실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좀 많이 버거워해서 차의 수리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적재물 관련해서 그 부분의 사기라고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형에서는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작업으로 그 안에 있는 물량을 다 빼내고 씻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게가 내 몸,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여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2번, 3번 확인하고 일을 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고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도 말이 안 맞아 떨어지거나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음 순서에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유가 보조금과 부가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그리고 유가 보조금 부가세 합해서 500, 55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젠가 다시 뱉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정말 돈이 추가적으로 나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뱉어야 되는 나중에 신고를 하면서 뱉어야 되는 돈이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얼마나 태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야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금이라는 거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핸드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꾸는 뭐 보조금을 뭐 정책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매번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거든요. 근데 화물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사라지면 굉장히 많은 시세들이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금방 끊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끊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만약에 내가 구입한다 뭐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좀 수리 비용이라던가 이런 기타적인 부분에서 쓰일 금액인지 이걸 자체를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유가 보조금이랑 부가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게 그 조금이라도 드러났던 것이 이 전 영상에서 유가 보조금이랑 부가세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공고 같은 것들을 잘 보다 보시면은 유가 보조금,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별도가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마치 누군가 챙겨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도 이제 톤수별로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지급량에 따라서 혹은 이제 뭐 리터에 따라 갖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뭐 3.5
보통 밑으로는 뭐 한 2, 30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5, 60 아니면 7, 80 많게는 150까지 이루어지는데 네. 절대 이 돈을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름을 그만큼 많이 써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지 만약 내가 뭐 몸이 안 좋거나 혹은 이제 네. 모종의 약속이나 아니면 가족 간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로 기름을 못 쓰게 되면 절대 못 받는 돈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부가세라는 것도 부가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거는 신입으로 화물차를 생각하시는 분들 화물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어떻게 일을 하셨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월급을 받을 때 내 연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혹은 이제 뭐 월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그 금액을 못 미치게 돈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쪽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 네, 이런 곳에 내거나 혹은 이제 뭐 내가 소득세를 내거나 그 부분이 다 제해지고 나오는 것이 월급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제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정리를 하라고 주는 것이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되고 네. 나중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몰라요. 다만 이제 내가 그 해 연도에 뭐 지출이 많거나 혹은 쓰인 데가 많거나 이러면은 이제 부가세를 조금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먼저 원칙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운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대 부가세를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할 때도 부가세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부가세는 본인의 수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보면 공고 같은 거 보면 아마 지금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대형에서 매출 1000 이상 기록하잖아요. 네. 그럼 부가세 거기 입력을 잘 안 해요. 매출 보장제도 좀 이렇게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네. 애초에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대형 이상에서 매출제로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금액을 아예 높여놓거나 하지 부가세에 이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지. 보통 이게 1톤 그리고 2.5톤 이게 소형 내에서만 그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순수 금액이 자체가 200, 300이다라고 하면 네. 그냥 손쉽게 말해서 그냥 내가 수작업을 하거나 뭐 택배 쪽에서 뭐 알바를 한다거나 차라리 알바하거나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죠. 네. 그런 거 뛰고 말지라고 생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끌어 모아서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에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는 4,50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소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부분 다 제외하고 그러면 급여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네라고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20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라던가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요구가 다 많이 부풀리기를 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전화가 생각보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되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완제나 무제에서도 부가세는 별도라는 거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좀 많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곳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게 떠들죠 사람들이. 뭐 소형이든 중대형이든 뭐 상관없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데 가장 크게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로 일단 쪼개질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고 아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프리미엄을 그리고 누가 먹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 일자리는 정말 가치가 있어. 그래서 프리미엄을 내는데 나와 이 그 해당 업체 원청을 이어주는 고리를 역할을 한 이런 중개업자들한테 주는 프리미엄은 나중에 인정받기 힘들죠. 힘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뒷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내더라도 내가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건 처음부터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긴 해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원체 이제 그 말이 많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해서 저희 지금 화물차 그 넘버 3 운영을 하면서 번호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개별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모든 뭐 노란색 번호판을 포함하는 모든 번호판은
거래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하는 거를 나라에서도 못 막고 있냐? 시장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걸 하고 싶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그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5개밖에 없는 뭐 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빵이 5개밖에 없는데 먹고 싶은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되는 상황에서 빵이 10개인데 먹고 싶은 사람이 5명이다. 그럼 빵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 변화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누구는 1시간을 기점으로 1시간을 일하는데 A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뭐 1시간을 일하는데 B라는 사람은 15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든지 B라는 사람이 하는 일자리를 가고 싶어 하지 절대 A라는 사람이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네. 다만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주고 갔는데도 내가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히 그 프리미엄은 낼 만한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거나 하더라도 어떻게든 2번, 3번 확인하시고 요거를 지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불을 안 하시고 아예 포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셨을 때 네. 돈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라고 물어보신 분들부터 계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장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금액이다. 네. 라면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프리미엄이라는 금액이 뭐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뭐 맞아요. 몇십만 원서부터 진짜 많은 것들은 1억 정도 가는 예전에 1억 정도 가는 일자리들도 있었고. 2억 5천까지 받습니다. 2억 5천. 예, 어쨌든 뭐 그러니까 차값이죠 거의.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모든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몇 년 정도면 이거 충분히 갚겠는데 다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내 다음에 내가 혹시나 차를 팔고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 차주한테서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인정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일자리 사기를 다뤘는데 네. 추후에 저희가 사기 목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번에도 좀 사기 내용을 다룰 건데 그 부분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사기가 좀 궁금하다, 저 사기가 궁금하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기인지 네. 댓글 써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영상에 바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이런 거 좀 유사하게 당했었어 네. 라고 하신 분들 댓글로 좀 통해서 남겨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예시들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지열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